그 4인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1차 징계 대상자 4인에 대한 징계가 나오자마자 우리 여러 중진급 의원들부터 뭐 친한파들까지 뭐 온갖 난동을 다 부려서 뭐 금요일 조금 하루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오랜만에 송파남매가 등장을 했어요. 송파남매. 송파남매 페북글만 좀 띄워주시면 그거 보면서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친한파 이 그룹들의 이 문해력과 어휘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처참하다는 생각을 새삼 더 합니다. 제가 나는 보수다 시즌2가 열리면은 좀 멘토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 멘토링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부터 좀 띄워주세요. 국회의원들 멘토링. 배현진 의원이 과거부터 좀 문해력 논란들이 계속 있었죠. 어휘력 논란. 제가 기억하는 것들만 그 소정의 절차 논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현진 의원이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게 그게 응당 우리가 치러야 될 절차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그 무슨 소정의 상품 할 때 그 소정을 뜻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어휘를 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때 이 기사 자체가 이거 기사 재밌습니다. 이거 기사만 좀 떼어주세요. 배현진 어휘력 논란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출신 맞냐? 배현진 소정의 절차 헛발질의 문해력 논란 이런 기사까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재래식 미디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 박정훈 의원도 그렇고 배현진 뭐 저한테 박민영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배현진이라고 할게요.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 뭐 아나운서 기자 출신들의 이 문해력과 어휘력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렇게 처참한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냥 다 소장파라고 딱지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비하했다고 프레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나운서로 있는 것이 이제 MBC라고 하는 또 매체인 거죠. 아나운서 출신 맞냐? 취업생들 소정의 절차가 아니라 고난의 절차를 거친다. 소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단한 약소한 절차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나 봐요. 한글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진종호 의원도 윤리위까지 가서 뭐 그냥 질문할 때마다 아니요, 예, 뭐 대답 똑바로 못하고 횡설수설. 윤리위원들이 좀 그만 끝내고 싶은데 횡설수설 하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녔잖아요. 글을 못 써서 중고등학생 100일장 같다는 소리 듣고 윤리위원들 앞에서 한국말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듣고 소정의 절차가 아니라 고난의 절차다 이런 이야기 꺼내서 아나운서 출신 맞냐는 얘기나 듣고 또 최근에는 올림픽공원 관련해서 소요 사태라는 이야기를 또 꺼냈다가 문매를 맞았죠. 소요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폭동이 났다는 뜻인데 소요 본인이 속한 지역구의 투표소를 지키겠다라고 모인 본인 지역구에 이 시민들이 모여 있고 경찰들이 강제 진압을 하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시민들이 더 이상 소요를 벌이지 않게 우리가 잘 제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이야기. 소요가 없도록 자극하지 말라. 배소유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배현진한테. 그래서 네, 아주 대단하시죠. 같은 MBC 출신이지만 이제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이 깜짝 놀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언어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일단 좀 충격을 받아요. 저렇게 무식한가? 이런 생각. 더군다나 지금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원들의 뭐 어떤 이분들은 당원들이 뭐 국민의 사랑받을 자격이 아직 안 돼 있고 당원들이 뭘 잘 모르고 그러시는데 지금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좀 황당하죠? 멍청한 극우들아 이제 그런 거 친한파들이 좋아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근데 그 배현진 씨가 뭐 본인만 반말하라는 보장 없잖아요. 배현진 씨가 오늘은 또 이 고성국 박사의 또 이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네, 글을 또 아주 재밌게 썼더라고요. 뭐 제 이야기도 있는데, 자, 고성국 박사가 저 전두환 대통령의 저기 뭐라고 써 있죠?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존영. 잘 사용되지도 않는 표현이죠. 전두환 존영. 근데 이건 여러분들 존칭 중에 극존칭입니다. 저는 우리 배현진 씨가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기려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치켜 세울 때 쓰는 표현이
그분의 존영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국 박사조차도 그냥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현진 씨는 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거야말로 좀 논란거리 아닌가요? 친한파 배현진이 사실은 전두환의 팬클럽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지지자였다? 뭐 이렇게 해설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존영이란 표현을 또 쓰십니다. 소정의 절차, 소요, 존영.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의 격을 아주 하늘끝까지 높여주고 계신 배현진 씨. 그냥 조용히나 계시지 그래요. 뭐하러 굳이 이런 걸 써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합니까? 그리고 또 저기 아래 무슨 장애인 비하라고 단언적인 표현을 쓰셨던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장애인 비하를 했습니까?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저 친한파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진짜 똑같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뭘 가지고 장애인 비하를 했다는 거예요? 가져와 보세요. 뭘 비하를 했나? 설명을 못해. 이런 게 바로 논리로 안 되니까 뭐 논리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 어휘력과 문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언감생심 저랑 말이나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에 기대서 그저 이제 야 약자잖아 불쌍하잖아 장애인인 김혜지를 왜 공격을 해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기대서 프레임 공격을 하는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장애인 비하를 뭘 했나 좀 가져와 보세요. 기사에 적힌 내용 중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그리고 제가 무슨 송치됐다 이 얘기하는데 제가 굳이 이런 구구절절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심지어 그 경찰에 고소한 내용 중에 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지도 않아요. 뭘 가지고 고소했는 줄 아세요? 김혜지 의원이 차라리 나를 제명시켜달라 이야기를 한 거. 자기는 의총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걸 가지고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거랑 이제 본인이 그 낸 법안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일정 이제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일당들이 장기적출 범죄 같은 거 저지르고 이 법을 방패 삼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가정법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전 살다 가정법으로 얘기한 거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거 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심지어 그걸 송치하는 경찰은 또 뭡니까? 고소인 측에서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심지어 경찰 측에서 불송치 결정한 내용까지 전부 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다 강제로 검찰 송치가 되거든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그냥 딱 한동훈식으로 재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기소해놔. 괴롭히는 거지. 그렇게 뭐 그런 전략으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제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되죠?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존영인지 사진인지 그 어휘의 쓰임에 대한 그 TPO 구분도 못 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으로 논박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8개월 넘은 이 이슈를 지금까지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 30대 당직자 한 명 어떻게든 괴롭혀 보겠다고 별로 괴롭지도 않지만 8개월 전에 있는 이슈를 지금 몇 번을 울고먹고 서울시장도 나가라 그러고 무슨 국회의원들이 맨날 그 이름 언급하면서 나가라 징계해라 참 유치하게 짝이 없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좌파들이 하는 공격 아닙니까? 우리 진영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약자 그 프레임으로 스테레오타입 가지고 이런 공격을 합니까? 저도 민주당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노인 비하를 했다. 상임 고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노인 비하가 됩니까? 상임 고문들은 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하는 원로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하죠. 원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언제 보편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김혜지라고 하는 정치인, 공직자,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언제 제가 장애인 보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이걸 구분을 못해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존영인지 사진인지 소요인지 소정의 절차인지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뭐 구분하겠습니까? 하여튼 오랜만에 이런 걸 썼다가 망신이나 옹팡 당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논란거리죠. 배현진, 전두환 지지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식의 허접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윤리위원이 제 사건을 변호한다. 제 사건은요. 작년 12월에 터졌습니다. 직업계도 지금 8개월이나 울거먹고 있고요. 제 징계 절차는 이미 올해 2월에 끝났어요. 지방선거도 훨씬 전에. 정경욱 대변인은 7월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건 관련된 걸 의결한 적이 없는데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니 없니를 따져요? 오죽 지적할 게 없으면. 그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배현진 의원의 이 문해력, 어휘력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박종훈 의원도 한번 보시죠. 박종훈 씨, 송파남매. 박종훈 씨도 조금 겁을 먹고 정치를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이것도 있고요. 그 한동훈 얘기하면서 남의 사생활 가지고 지금 공격을 했다가 되치기를 당한 게 있는데, 일단 기자 출신이란 사람이 어휘력 수준이 이렇게 처참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무슨 뭐 어휘 같은 거 사전 검색해서 다 나열할 필요 없어요. 한동훈스럽다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됩니다. 세상 모든 추악하고 야비한 것들은요 그냥 한동훈스럽다 혹은 친한파스럽다 한 단어면 정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기 뭐 여러 이제 뭐 언어들 나열해 놨는데 그 아래에다가 장동혁 그 주어만 바꾸면은 뭐 어떻게 읽어볼만 할 것 같아요. 박정훈, 배현진, 한동훈, 뭐 한지아 그런 식으로 주어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기자 출신들이 이렇게 표현력이 조악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어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것 특히. 이분들은 말도 안 해, 글도 못 써. 제가 한동훈은 7줄짜리 그 안 끝나는 문장 분해해드리면서 말과 글의 차이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말은 한 번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비문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글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 진종호, 뭐 한동훈, 뭐 배현진, 뭐 박정훈 할 거 없이 글도 그냥 그지같이 쓰고 말도 뭐 들어볼 만한 얘기 하나도 없고 말은요 밀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간명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 언론인들의 능력이에요. 자료가 안 보여서 우리 PD님 못 올려준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지금 페이스북 글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박정훈이 뭐라고 이렇게 막 단어 나열해 놓고 뭐 자기가 기자로서 뭐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열거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어를 비경제적으로 아마추어적으로 소화를 하는 거다. 앵커를 허수로 하셨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정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전문가가 중요하다. 정말 우리 언론인들의 이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이 송파남매, 송파듀오 네,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한동훈 이야기 이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이 우리 또 윤리위원 명단을 또 유출시켜서 뭐 쿠팡 직원 출신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제 쿠팡에서 사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한동훈의 논리 자체가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죠. 쿠팡 출신의 쿠팡에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가 윤리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쿠팡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한파들의 수준이 정말 자폭쇼가 따로 없죠. 나날이 처참해지는데 쿠팡 출신이 윤리위원이라서 쿠팡 눈치를 봐야 되면 한동훈 씨가 임명한 그런 뭐 어떤 특정 대학교 출신 같은 사람들 다 윤리위원 들어오면은 특정 대학의 눈치를 봐야 되고 특정 로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가 특정 가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특정 성씨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쿠팡 관련된 지금 사안을 다루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우파 진영에 쿠팡이랑 지금 싸워서 페널티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지금 민주당이 쿠팡 때려잡고 미국이랑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같이 부당한 마녀사냥한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참 신비롭게도 한동훈 씨는 좌파 출신 커밍아웃이라도 하는 건지 쿠팡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징계 안 받는다. 이런 참 유아퇴행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유치원생이 판사 가리키면서 판사 성씨가 어디라서 우리 가문이 안 맞아서 저 페널티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우리 판사가 고향이 서울 어디 지역이라서 나한테 불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무슨 쿠팡 출신인데 뭐 어쩌라고 대체. 쿠팡의 내규상으로는 겸직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리위 명단은 비공개고 윤리위는 사실 상설 상임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까발려지게 되면서 아우팅이 된 거죠. 남들에 의해서. 아우팅도 범죄입니다. 본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훼손죄 같은 거. 결과적으로 쿠팡을 사직을 했어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건 좀 띄워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박종훈. 예. 박종훈이 그 윤리위원 개인의 사생활을 물고 늘어지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띄워주세요. 예. 네, 제가 아침에 쭉 보내드렸던 건데, 이 존경하는 박종훈 의원님 이거 보내주시면 돼요. 이 사진. 네, 우리 고재현님이 올리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이 고재현이라고 하는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던 이 고재현 후보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공격을 같이 받았어요. 그 조은하 변호사 이렇게 실명을 박종훈 씨가 까발리면서 그거 아닌데, 예, 그 고재현 이거 띄워주세요. 예, 그 검정색 배경으로 있는 그걸 꺼내주세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좀 보내드릴게요. 못 찾고 계셔가지고. 예. 이거예요. 이거에서 이 아래 박종훈이 쓴 내용을 먼저 좀 보시죠. 예. 네, 조은하 변호사에 대해서 박종훈의 글이 아래 있어요. 이 글의 아래편에. 네네네. 이걸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한동훈이 먼저 글을 올렸죠. 제가 방금 이제 유아투행적이라고 했던 쿠팡 소속 직원이 윤리위원으로 사당화 징계에 참여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초딩 같은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박종훈 씨가 이걸 받아서 이 조은하 변호사가 쿠팡에 언제 어떻게 입사를 했고, 뭐 출산휴가를 언제 썼니, 당권파랑 친분이 있니, 이런 이야기 까발리면서 이거야말로 사생활 공격이죠. 느닷없는 사생활 공격. 대체 이분이 언제 입사를 해서 언제 출산휴가를 썼고 이런 사적인 개인정보들이 왜 박종훈 씨에 의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오픈이 되어야 합니까? 박종훈 씨 사생활 자신 있어요? 제가 당직자이기 때문에 당직자 족쇄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제가 좀 보호를 해드리고 싶은데, 박종훈 씨 사생활 자신 있습니까? 몇 개 좀 털어드릴까요? 아니 박종훈 씨 배우자께서 의원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못 나올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신다면서 박종훈 씨 자랑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의원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왜 남의 사생활을 캡니까 대체? 왜 남의 사생활을 캐내서 공격을 하냐고요. 더군다나 저게 무슨 공격받을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출산휴가 썼는데 뭐 어쩌라고. 쿠팡의 부장급으로 인사했다 뭐 어쩌라고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체? 송파남매 사생활 자신 있어요? 겁이 없어. 보면 정치를 할 때 자기 치부를 좀 감안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난 공격하기 전에. 그 당직자 족쇄가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겁을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막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윤리위원들 신상 파헤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이 당무감사위에 뿌락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포렌식 해야 됩니다. 포렌식하고 쫓아내야 돼요. 저 같으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도 한동훈 뿌락치 너무 늦게 쳐내서 마지막까지 방어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권 무너졌고 졌거든요. 한동훈 씨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대통령의 일정과 동정을 실시간으로 한동훈한테 거의 보고를 하다시피 하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 관련된 여러 기사들 만들어내면서 지금 딱 하는 짓거리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쌓이고 쌓이니까 마지막에 치명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당무감사위 직원들 전부 다 포렌식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와 별개로 또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있어요. 고재현 씨는요, 고재현 후보는 당권파가 아니에요. 고재현 후보 성동구청장 공천해준 건요, 자랑스러운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이에요. 배현진이 공천했다고. 이거 영상도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배현진 씨가 고재현 후보자 본인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가시죠. 정말 보석 같은 후보님 추천했으니까요.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권파다? 제가 배현진 씨에 대해서 오늘 많은 걸 알아갑니다. 배현진 씨 언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토록 존경을 했고 언제부터 당권파 하셨어요? 아니 박정훈 의원이 뭐 착각을 하셨나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당권파다. 고재현 전 후보가 그래서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황당하면 본인 직접 반박을 합니다. 배현진이나 공천했는데? 내가 무슨 당권파야. 누가 당권파라는 거예요 대체? 그냥 자기들 불리한 상황이면 뭐든 다 당권파 딱지 붙여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짓거리면 되는 거예요? 예? 남의 사생활을 캐내서 출산휴가를 썼니 안 썼니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렇게 사이버 불링 하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 이따위로 남들 괴롭히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부역하면서? 불쾌하기 짝이 없죠? 하는 짓거리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의원님 소리가 나와요? 배현진, 박정훈 씨? 두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동들은 불성산업기 이를 데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남들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까? 예, 박정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역풍을 지금 맞고 있죠. 말 같지도 않은 뭐 윤리위 당권파 무슨 사당화가 어쩌고 했다가 배현진이 임명한 고재현 후보자 얘 와이프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부가 얼마나 배현진 임명을 했든 말든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윤리위원들 인선하는지만 또렷하게 드러났죠. 정동국 대변인 있죠. 이런 분들도 있다. 배현진이 임명한 후보자의 와이프도 있다. 얼마나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후보로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던 고전 후보의 이 부인 조은하 변호사는 졸지에 박정훈 씨, 한동훈 씨 같은 이런 악질러들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됐네요. 윤리위원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됐다. 이렇게 사악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런 자들과 절대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친한파들이 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자들과 같이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리의 징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체? 수위가 과도하기를 합니까? 명분이 없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불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를 합니까? 이런 징계 한번 비판해 보겠다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사이버 불링하면서 괴롭히고 쿠팡이란 기업을 악마화하고 특정 사인의 생계까지 틀어막아 버리는 이런 막장극을 우리가 이 친한파 괴물들로부터 목도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조선제일검 한동훈 쿠팡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편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민주당 국회의원 무죄 나온 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수사가 진행됐던 이 돈봉투 사건이죠. 이 돈봉투 사건. 한동훈 씨는 뭐 이기는 소송이 있기는 해요? 대체 검사 때 뭐 하고 다닌 거예요? 뭐 지금처럼 여기저기 스파이들 심어가지고 정복해내면서 언론에 뿌리면서 피의사실 공표나 했겠지. 검언유착하면서 남들 괴롭히기나 했겠지. 그러니까 수준이 이따위 아닙니까? 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송영길부터 줄줄이 다 무죄가 돼서 나옵니까? 아무리 정권 바뀌었다고 하지만. 근데 그 변명이 더 가관이에요. 한동훈이 그 노웅래가 무죄를 받은 거는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정수사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요 한동훈 씨.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했잖아.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민주당 당사 압색까지 들어가면서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건인데 자기 입으로 부정수사했다고 지금 자랑합니까? 뭐 자폭하는 거예요? 아니 친한파들은 자기네들이 그 후보 자리 준 그 사람 와이프 윤리위원 당권파라고 까다가 자폭하고 본인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부정해서 그렇다, 무죄가 났다라고 자폭하고. 뭐합니까? 멘탈 좀 잡으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표 시장 조국할 것 없이 다 한동훈에 대해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검이다. 수사 잘못했다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한동훈이 해왔던 수사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 답 정해놓고 수사 다 끼워 맞추다가 괴롭히기만 하고 정작 무죄에 나오면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냐, 무슨 뭐 내가 어쨌냐, 뭐 검사들이 증거 수집을 잘못했다, 무슨 뭐 공직기강실에서 검증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했습니까? 이것만 하면서 지금 버텼던 게 한동훈 씨 본체, 한동훈 씨의 실체잖아요. 또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부정 수사했다는 게 자랑입니까 지금? 멘탈 나간 한동훈 씨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되면 제가 했습니까? 하면서 다 자기 부정하고. 서울경제 인터뷰도 제가 좀 길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뭐 같은 맥락이니까 짧게만 언급을 좀 할게요. 당대표가 좌우할 수 없는 상향식 공천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보수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걸로 모자라서 그 개파들이 돌려차기 망언에 입만 열면 어휘력, 문해력 논란에 무슨 뭐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자폭 저격에 온갖 해괴망측한 짓은 다 하면서 지금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키고 있는데 한동훈 개파를 욕하라고 왜 자기들 사고 치면 또 국민의힘의 사고가 되는 거야 대체. 우리 당이 좀 미안한 줄 아세요. 사고는 본인들이 치고 왜 국민의힘이 욕을 먹습니까? 돌려차기 망언인데 왜 맨날 친한파 소장파 했다가 왜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으로 둔갑을 합니까? 그렇게 보수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는 한동훈 씨가 보수도 아닌 주제에 보수 우파랑 하나도 관련 없으면서 본인은 언제부터 보수였어? 세상에 어느 우파가 PC주의 최전선에서 아무튼 장애인 비하잖아 그런 프레임 가져와서 공격을 합니까? 세상 어느 우파가. 좌파들 저기서나 하는 거지. 한겨레 경향일보에서나 하는 거죠. 경향신문에서나. 그런 짓거리하고 깨시연 이민구 대깨문 출신들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보수재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데 수사하는 꼬라지부터 지금 뭐 정치하는 꼬라지 무슨 개파들 지금 헛저격해가지고 자폭하는 꼬라지 하나하나 지금 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남의 당에 이렇게 훈수를 두고 무슨 당대표 어쩌고저쩌고. 당도 없잖아요 당신은 지금. 당도 없는 무소속이 무슨 당대표 걱정을 합니까? 우리 당 걱정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누구를 윤리위원으로 쓰든 말든 공천을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당협위원장 당원 지금 추천제 하겠다, 당원들 선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향식 아닙니까? 당협위원장 책임당원들이 뽑는 게 당신이 얘기하는 상향식이잖아요. 근데 또 그걸 왜 하지 말래?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자기는 자기 멋대로 진짜 무슨 공천 취소까지 해가면서 맘대로 공천해놓고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동훈 뒤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잘생겼다고 난리 하면서 자기들 사생활은 참 어지럽게도 뒤엉켜 있으면서 남의 사생활 지적이나 하면서 헛발질이나 하는 이런 개파를 그래서 본인이 사천했으니까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밀실공천해서. 진종호 같은 자들이 왜 그렇게 충성을 해요? 난 역대 이런 식으로 개파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정치인들 처음 봤어요. 한동훈 씨 덕분에 별꼴 다 본다고요. 지금 우리가 볼 꼴 못 볼 꼴. 자기는 그따위로 지금 공천해가지고 당 다 말아먹어놓고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상향식 공천의 정의입니다.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 나는 보수다를 제가 코치를 할 게 아니라 이 친한파 의원들을 좀 줄 세워놓고 논리까지 갈 것도 없이 일단 언어 교육부터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더욱 그렇습니다. 상향식 공천이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상향식 공천이에요. 장덕 대표가 당협위원장들 그렇게 뽑겠다고 하는 거고요. 유체이탈 화법 좀 그만 쓰세요. 그만 쓰시고 남의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끄시고. 참 여러분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저 기사 헤드라인 부제 보시면 개파 정치가 그래야 사라진다. 네가 지금 하는 게 개파 정치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뭔 소리 하냐고.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정제되게 안 나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열받게 하는 거 하여튼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남들 열받게 하는 재능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지금 본인 계파들이 당권파가 어쩌고 자폭하면서 남의 신상 캐고 공격하는 게 그게 계파 정치라고. 무소속 토론에 나가서 좌장처럼 꺼드럭거리고 앉아가지고 그 서범수 의원 같은 분들이 돌려차기나 한판 하시죠. 그게 계파 정치라고, 이 양반아. 자기는 하향식 공천하고 상향식으로 공천된 사람들 다 공천 취소해놓고 정작 상향식으로 당협위원장 뽑겠다라고 하는 장덕 대표한테는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인 입으로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 보수 재건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이 화상을 좀 보십시오. 뭐 박정훈, 배현진 씨가 언어를 좀 거칠게 쓰셔서 저도 조금 오늘은 거칠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인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불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뭐 제가 당직이란 족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만 인지를 하셨으면 해요. 네, 저는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동훈 씨 인터뷰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 정리하고 이 조선일보도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이 얘기는 좀 할게요. 보수파의 앞날이 캄캄하니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우리 이제 할아버지들이 정말 넋두리 하는 거를 보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는 합니다. 이 사설 내용이 저는 제목 보고 아유 또 흔한 지도부 공격인가 하고 좀 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자칭 소장파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자칭 소장파들에 대해서 이거 좀 본문이 재밌는데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안 같은 사람을 공천을 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소희 의원이 좀 계속 좀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죠. 좀 비례대표 명부를 좀 이어받았는데 그래서 한다는 게 뭔가 좀 사실 장애인 TO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뭔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의사들이랑 갑자기 싸우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의사들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체계적이지가 않다. 박상수도 조금 얘기를 하네요. 박상수가 과거 이제 모친의 어떤 의료 쇼핑 논란이 있었나 봐요. 뭐 저는 몰랐는데 박상수 씨가 또 이렇게 조선일보에도 인용이 될 정도로 또 체급이 올랐네요. 네, 이렇게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소장파들의 수준도 이래서야 어떻게 보수 우파의 앞날이 있겠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우파의 앞날이 이미 현재 우리 주류 우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왜 가슴이 먹먹하다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유능한 재원들은 다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다 공격하고 괴롭혀놓고 정작 그냥 검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칭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 오준무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비주류라서 검증을 안 받은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잘나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무슨 8개월 전에 있었던 장애인 비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비하 8개월째 지금 서울시장 국회의원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 몇 마디로도 이렇게 검증을 받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이런 사고들은 조선일보가 오늘 언급할 때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야말로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멀쩡히 일 잘하는 유능한 재원들은 그런 식으로 이상한 프레임 잡아가지고 공격하면서 소장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으니까 비주를 하니까. 그럼 이제 결론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래 자칭 소장파들로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다시 주류들과 함께 연대해야겠다. 이게 결론이 맞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일단 야야야 장동혁은 안 돼. 전제를 해놓고 야 근데 친한파들도 꼬라지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네. 뭐 이제 대충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넋두리 같은 사설을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보셔야 하는가. 일단 또 안타까운 심정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러게 조금
이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프레임 장사 그만하고 플레이어로 좀 그만 뛰고 좀 언론답게 행보를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좀 지금이라도 좀 시선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 우리 주류 우파들이 훨씬 더 정제된 담론과 정제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는 설득이고요.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지지율을 조선일보가 이렇게 분탕을 쳐도 친한파 조선일보가 매일같이 거의 뭐 망하라고 고사지는 수준으로 분탕을 쳐도 우리가 지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좀 틀렸다고 하는 거를 인정을 했으면 해요. 이런 식으로 야 세상 다 망했다 야 뭐 염세주의식으로 자조적인 사설 올리지 말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어쨌거나 신문 중에서는 잘 나가잖아요, 제일. 그럼 좀 대안 중심적으로 좀 정돈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저것 다 싫고 에헤라디야 염세주의다 이런 사설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언론 망신이다. 참 언론인 출신들 친한파들도 그렇고 실제 언론도 그렇고 구시렁구시렁 넋두리나 하고 이런 장면들로 참 많은 국민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드실 것 같아요.